자, 2025년 말이었죠. 비트코인이 막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서 다들 가즈아를 외쳤는데 글쎄요, 불과 한 달 만에 30%가 그냥 폭락해버렸습니다. 시장은 완전 혼란의 카오스에 빠졌죠.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정말 거대한 갈림길에 딱 서 있는 겁니다. 과연 2026년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? 네,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20만 달러짜리 천국행 티켓을 손에 쥘 것인가? 아니면 ETF가 승인되기 전 가격이었던 저 4만 달러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가? 여러분은 어디에 서게 될 것 같으세요? 정말 극과 극의 미래가 우리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. 최근에 나온 한 주요 전략 보고서를 보니까요. 2020년 비트코인의 미래를 두고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길을 제시했더라고요. 하나는 기관들이 이끄는 슈퍼사이클을 타고 20만 달러 위로 훨훨 날아오르는 거고요. 다른 하나는 기나긴 크립토 윈터 속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겁니다. 자, 그럼 먼저 희망회로부터 한번 돌려볼까요? 장밋빛 미래부터 살펴보시죠. 자, 첫 번째 시나리오 A, 바로 초강세장입니다.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뚫고 올라가는 미래. 근데 이게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. 이건요, 비트코인의 클래스 자체가 달라지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. 이 시나리오의 진짜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. 비트코인을 보는 전 세계 큰손들의 시각이 아예 180도 바뀐다는 거죠. 뭐랄까,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 자산 이런 게 아니라요. 이제는 국가나 엄청 큰 기관들이 자기들 대차대조표에 떡하니 올려놓는 전략적 중기자산이 된다는 겁니다. 레벨이 달라지는 거죠. 그리고 여러분, 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만한 불씨가 이미 던져졌습니다. 바로 2025년 말에 미국 의회에 발의된 미국을 위한 비트코인 법안인데요. 와, 이 법안 내용 보면 진짜 혁명적이에요. 첫째, 연방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내게 한다. 그리고 둘째, 그렇게 거둔 비트코인을 달러로 안 바꾸고 국가의 전략적 준비금으로 그대로 쌓아두겠다는 겁니다. 이거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죠? 월가의 공룡 JP 모건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.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벤처 캐피털처럼 그냥 투기하는 생태계가 아니라 기관들의 돈이 쫙 들어와서 받쳐주는 거시경제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.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? 시장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좋은 얘기들이 가격에 반영되면 과연 얼마까지 갈까요? JP모건 같은 월가 분석가들이 이 강세 시나리오에서 장기 목표가로 제시한 숫자, 놀라지 마세요. 바로 24만 달러입니다. 와, 24만 달러라니 상상이 좀 되시나요? 자, 지금까지는 정말 달콤한 꿈 같은 이야기였죠.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, 이제 동전의 반대편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. 우리를 길고 또 고통스러운 크립토 윈터로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암울한 시나리오죠. 분석가들이 가장 먼저 경고하는 신호, 바로 데스크로스입니다. 이게 뭐냐면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기술적 지표인데요. 과거 하락장의 시작을 기가 막히게 예측해 왔거든요. 근데 무서운 건 이 신호가 2025년 말에 실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. 미국이 이렇게 비트코인에 당근을 주려고 하는 동안 바다 건너 유럽은 정반대예요. 채찍을 들었습니다. 시장의 숨통을 꽉 조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규제의 고삐를 당기고 있거든요.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트래블 룰이라는 겁니다. 문제는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이후의 이 트래블 룰이에요. 이 규제가 뭐가 문제냐면요. 사실상 거래 프라이버시를 그냥 없애버려요. 서비스 제공자들끼리 고객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도록 강제하거든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글로벌 시장이 규제를 따르는 깨끗한 시장과 그렇지 않은 회색 시장으로 쫙 갈라지겠죠. 유동성은 당연히 쪼그라들 거고요. 결국 검열에 저항한다는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. 여기에 또 하나의 정말 치명적인 위협이 있습니다. 바로 채굴자들의 항복이죠. 채굴자들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면서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시장에 막 던지기 시작하는, 그야말로 가격의 죽음의 나선이 시작될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. 지금 채굴자들 상황이 정말 비상입니다. 채굴 경쟁, 그러니까 해시레이트는 역대 최고로 치열한데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졌잖아요. 이러니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죠. 푸엘 멀티플이라는 지표를 보면 채굴자 수익이 평균보다 20%나 낮다고 경고하고 있어요. 자, 이 압박을 견디다 못한 채굴자들이
운영비라도 만들려고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하면 네, 그게 바로 걷잡을 수 없는 매도 폭풍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천국과 지옥, 정말 극과 극의 두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. 그럼 승패는 과연 어디서 갈릴까요? 지금부터 이 거대한 줄다리기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. 바로 요즘 가장 핫한 AI 슈퍼사이클이 비트코인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한쪽에서는 AI 붐이 만든 엄청난 유동성 파티에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타는 동조화 시나리오가 있고요. 반대쪽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보다 확실하게 돈 되는 AI 기업에만 투자하자 하면서 비트코인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구축 효과 시나리오도 있다는 거죠. 친구가 될 수도 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. 결국 2026년의 규제 지형도는 딱 이렇게 정리됩니다.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판을 키우려고 하고 유럽은 통제를 통해서 꽉 쥐려고 하죠. 이 두 거대한 힘이 꽝 하고 부딪혔을 때 시장이 과연 어디로 튈지 이게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. 물론이죠. 다른 거시경제 변수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긴 내릴 텐데 이게 경기 연착륙을 위한 자신감의 표현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냐에 따라서 시장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거고요. 또 달러가 약세가 되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한테는 좋았죠.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가 터졌을 때 비트코인이 과연 디지털금으로서 안전자산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위험자산처럼 같이 폭락할지 이것도 지켜봐야 합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복잡한 변수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보고서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? 그리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봐야 하는 걸까요? 자, 최종 전망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이 보고서가 정말 흥미로운 게 각 시나리오별로 확률까지 계산을 해놨어요. 놀랍게도 20만 달러를 넘는 슈퍼사이클의 가능성을 45%로 가장 높게 봤습니다. 와, 하지만 긴장을 풀면 안 되죠. 4만 달러대로 추락할 기나긴 겨울의 가능성도 35%나 되니까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오히려 어중간하게 횡보할 가능성은 20%로 가장 낮게 봤다는 점입니다.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딱 이거예요. 2026년은 어중간한 중간지대가 없는 그냥 극단적인 변동성의 해가 될 거다 이겁니다. 강력한 상승 요인이랑 하락 요인이 그냥 정면으로 꽝 부딪히면서 시장을 이쪽 아니면 저쪽 한쪽 끝으로 확 몰고 갈 거라는 거죠. 자,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.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신호를 봐야 지금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? 이 5가지 핵심 지표를 여러분의 나침반으로 삼으시면 됩니다. 첫째, 채굴자들이 이제 매도를 멈췄다는 신호인 해시 리본. 둘째, 기관들의 돈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보여주는 주간 ETF 자금 흐름. 셋째, 국가 단위 채택의 시금석이 돼 미국을 위한 비트코인 법안이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. 넷째, 주식시장과 따로 노는지, 즉 디커플링이 일어나는지. 마지막으로 시장의 돈이 다시 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글로벌 M2 통화량입니다. 이 5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. 결국 이 모든 논의는요, 디지털 자산의 다음 시대를 결정할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이어집니다. 2026년 과연 비트코인은 그저 변동성 심한 기술주 중 하나로 남게 될까요? 아니면 국가의 미래까지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 자산으로 인정받게 될까요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대답이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.